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기계요소 네 번째, 제어용 기계요소입니다. 제어용 기계요소는 다른 기계요소 파트 부분에 비해 시험 문제 출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만 찝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용 기계요소라고 하면 주로 스프링과 브레이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프링입니다. 우리가 스프링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외력을 작용하면 스프링 변형 에너지 형태로 저장시켜 두었다가 다시 외력이 제거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서 축적된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그런 기계 요소입니다. 그래서 힘이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었다가 다시 힘을 제거하면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계 요소입니다. 스프링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스프링은 코일 스프링이 되겠고요. 스프링의 종류가 이렇게 코일 스프링만 되어 있는 게 스프링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는 스프링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토션바입니다. 토션바는 탄성이 좋은 이렇게 축처럼 생긴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프링이냐 하면 비틀림 모멘트를 변형 에너지로 축적시켰다가 비틀림 에너지를 풀리면 다시 이 탄성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비틀림 변형이 생기는 모멘트를 축적했다가 방출하는 그런 토션바가 되겠습니다. 토션바는 자동차 앞에 현가장치에 많이 서스펜션에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태엽 스프링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엽이라고 하면 손으로 태엽을 감아서 놓게 되면 태엽이 슬슬 풀려가면서 변형 축적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그런 스프링이죠. 그래서 태엽 스프링이 이렇게 꼬여있는 철사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감으면 엄청 이렇게 촘촘하게 감겨 있다가 이렇게 슬슬 풀어지면서 안에 있는 변형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런 원리를 가진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해봤고요. 나머지 스프링의 종류도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와셔 스프링이라는 것도 가끔 나오는데요. 볼트 머리 사이에 집어넣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셔 스프링. 그래서 얘가 이제 볼트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볼트에 가해지는 충격을 조금 완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프링의 설계에서는 스프링 상수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게 되고요. 스프링 상수라고 하는 건 하중을 스프링에 가해지는 하중을 변이량, 변화하는 양으로 나눠준 값이죠. 그래서 K는 스몰 K는 델타분의 P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상수를 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스프링 상수는 더하는 방법이 스프링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병렬로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K1이라고 하고 K2라고 하면 스프링 상수를요. 또 K1, K2라고 하면 직렬로 연결했을 때,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스프링 상수를 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병렬로 연결했을 때 스프링 상수, 총 스프링 상수를 구하려면 K1 플러스 K2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직렬로 연결했을 때 총 스프링 상수를 구하려면 일단 역수를 취해줘야 되고요. K1의 역수를 취한 값 그리고 K2의 역수를 취한 값
더해줘서 그거에 역수를 해주는 게 바로 직렬 연결의 스프링 상수입니다. 연결하는 계산하는 방법까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스프링 지수를 구하는 공식도 이걸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지수 C는 소선의 지름분의 코일의 평균 지름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소선의 지름이라는 건 스프링을 두꺼운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스프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스프링 자체도 굵은 철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얘도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겠죠. 그쵸? 얘도 일정한 지름을 가진 두께를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 소선의 지름은 이 스프링 재료, 이 철사의 지름을 이야기합니다. 재료의 지름이라고도 하고 소선의 지름이라고도 합니다. 코일의 평균 지름이라고 하면 이 스프링 코일의 평균 지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스프링 지수를 계산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의 용도는 꼭 읽어보시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용도는 꼭 읽어보시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입니다. 마찰을 일으켜서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 등으로 바꾸어줘서 흡수시키는, 운동 에너지를 없애주는 장치가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바퀴를 예로 들자면 빠르게 회전하는 바퀴를 마찰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쭉 잡아주어서 그러니까 바퀴와 브레이크 간에 생기는 마찰열로 운동 에너지를 감쇄시키거나 아니면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흡수하는 기계 요소가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이 브레이크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브레이크가 바로 블록 브레이크입니다. 네모난 블록으로 드럼을 누르는 것이죠. 바퀴를 누르는 것이죠. 바퀴 안에 드럼을 눌러서 그 마찰로 인해서 운동 에너지를 흡수시키는 방법이죠. 드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드럼 브레이크. 여기 이제 내부 확장식 드럼 브레이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빨간색 부분이 드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드럼은 이제 밖에는 타이어가 드럼과 일체가 결합이 되어 있겠죠. 세수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드럼 안에 브레이크 슈라고 하는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이 패드가 밖으로 이렇게 내부 확장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지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패드와 드럼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게 돼서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운동 에너지가 흡수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드럼 브레이크죠. 그리고 원추 브레이크도 자주 나옵니다. 수직력을 인해서 접촉시켜서 제동하는 브레이크, 수직한 하중을 발생시켜서 쭉 방향의 하중, 수직한 하중을 발출시켜서 마찰력을 일으켜서 제동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브레이크를 생각한다고 하면 바퀴가 이렇게 드럼이나 바퀴가 있다고 하고 블록 브레이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블록 브레이크. 이런 블록이 있겠죠. 얘가 이제 회전한다고 하면 얘를 회전을 멈추려면 위에서 눌러주는 힘이 필요하겠죠. 이 힘을 P라고 해봅시다. P. 그러면 얘가 회전함에 있어서 이 중심에서 이렇게 하는 제동력이 걸리겠죠.
제동력이 반대편으로 제동력이 이렇게 걸릴 것입니다. 회전하려고 하는 반대편에 제동력이 걸릴 것인데 이 제동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F는 뮤P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뮤P, 여기서 뮤는 마찰 저항, 마찰 계수를 이야기하죠. P는 수직 하중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블록 브레이크의 마찰 계수가 높으면 마찰력이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수직 하중, 누르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브레이크의 성능은 더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F는 뮤P라고 하는 이 공식도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기출문제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통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